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5장 삼상교류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교류회로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삼상교류 이야기를 해보죠. 삼상교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뭡니까? 교류는 교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일을 하나만 하게 되는 단상교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파형이 하나만 있었던 단상교류입니다. 그러면은 삼상교류는 뭡니까? 삼상교류는 전선 세 가닥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방식이고요. 자, 삼상교류는 이렇게 파형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인 것을 우리가 삼상교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단상을 사용하지만 공장이나 사무실이라든지 빌딩 이런 곳에서는 전선을 하나, 둘, 세 개로 송전하는 방식인 삼상, 보통 4선씩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R, S, T 이렇게 하게 되고 중성선 N이 들어가서 전기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상교류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 한번 보죠.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은요, R, S, T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 R, S와 S와 T와 R, T 간의 전압은 여기는 380V가 됩니다. 그리고 R과 N, 그 다음에 S와 N, 그 다음에 T와 N 이런 경우에는요 22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80V를 무슨 전압이라고 하냐면은 이 R선, S선, T선이라고 해서 선간전압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쪽은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3상 4선식일 때의 구조이고 또 이제 전기 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3상 3선식 가지고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세 가닥으로만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고 이 서로 전압이 220V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튼 삼상교류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단상교류가 N극과 S극에다가 도체를 하나만 넣었다면 이것은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도체를 3개를 집어넣게 되고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파형이 3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간의 위상차는 몇 도? 120도. 120도를 다른 말로 3분의 2 파이 라디안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상교류의 벡터적인 합. 하나, 둘, 세 개의 벡터적인 합은 0이 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가운데 줄을 하나 이렇게 놓고 이 줄을 여기서 하나 잡아당기고 저기서 하나 잡아당기고 여기서 하나 잡아당기고 똑같은 힘으로 그리고 이 선 간에 각각 120도의 각도를 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가운데 있는 추는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 개를 다 합쳤더니 산술적인 합이 아니라 벡터적인 방향까지 고려한 힘을 합쳤더니 그 힘은 0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교류의 발생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식이 나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삼상 벡터 전압의 합이 전체적으로 0이 된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한 벡터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벡터 표시법이 그림처럼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상교류의 결선, 이제 중요한 게 나오게 된 겁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변압기의 결선 구조에 가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삼상을 결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건 뭐냐면은 사실 변압기에서 결선하는 방식입니다. 변압기에서 결선하는 방식이 자, 코일이 있게 되면은 첫 번째 Y결선. Y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처럼 자, 이렇게 하나, 코일을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자, 이렇게 알파벳 Y 모양으로 결선하는 것을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는 N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각각의 선에 있는 것을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셋 이렇게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코일 하나를 다 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의 상. 이게 뭐냐면은 발전기로 생각하셔도 돼요. 발전기에서 처음에 전기를 만들 때 이 코일 세 가닥, 단상은 코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상은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각각 끝부분을 연결시키게 되면은 요런 이제 Y결선 모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자, 요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쪽을 R, 예를 들어 이쪽을 S, 이쪽을 T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선과 선, R선과 S선, 뭐 R선과 T선, S선과 T선, 요 선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선간, 사이간자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 딱 보시기에 상전압의 크기가 클까요? 선간전압의 크기가 클까요? 선간전압이 크기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몇 배가 더 크게 되느냐? 상전압의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다. 상전압의 루트 3배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전압이 220인데 선간전압은 380이잖아요. 둘 사이가 루트 3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1.732배. 자, 그리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상전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라고 하게 되면은 상전류와 선전류는 크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전류가 내내 선전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류는 같아요. 선전류나 상전류는 그 크기가 같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은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결선을 하게 되는 거죠. Y 결선은 알파벳 Y자를 닮았다고 해서 Y 결선이라고도 하고 또 스타 결선, 성형 결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델타 결선은 결선을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자,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 있냐면은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가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쪽은 하나, 둘, 세 가닥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결선 모양이 이제 다른 거죠. 코일 세 개를 내 머리를 네 꼬리, 내 머리를 네 꼬리, 내 머리를 네 꼬리 이렇게 연결하게 된 구조예요. 자,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게 되고요. 이쪽에 선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일 양쪽의 전압을 우리가 이 사이의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하게 되고 이 사이의 전압을 선간전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을 우선 비교하게 되면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비교하게 되면 이 사이의 전압과 이 사이의 전압이 다름이 없죠. 그래서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이요. 그대로 상전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류는 좀 달라요. 여기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선전류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 옆에 있는 애도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벡터적인 합이 선전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크기가 선전류는 선간전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선전류예요. 루트 3배.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Y 결선에서는요, 전압이 루트 3배고요.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가 루트 3배입니다. 상이 커요, 선이 커요, 항상. 선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선이 더 크게 돼요. Y 결선에서는 전압이 루트 3배이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가 루트 3배죠. 만약에 상전압이 220이다, 선간전압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루트 3 곱하면 되고요. 선간전압이 뭐 380이다, 상전압이 얼마냐라고 하면 나누기 루트 3을 해주게 되면 되는 것이죠. 이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전압 차이가 교재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Y 델타 변환이라고 하게 되는데 4번에 Y 델타 변환. 이거 밑에 식 5-3 보시게 되면은 임피던스 델타는 3 임피던스 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 3옴짜리 저항
3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3옴짜리 저항 3개. 이 3옴짜리 저항 3개를 Y결선으로 한번 결선해 보겠습니다. Y결선으로 결선하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Y결선으로 결선할 수 있죠. 이게 3, 3, 3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 두 선 사이의 저항은 몇 옴일까요? 이렇게 두 선 사이 하게 되면은 6옴만큼의 저항이고요. 이렇게 두 선 하게 되면은 6옴만큼. 이렇게 해도 6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 저항, 두 선의 합성 저항은 6옴이 됩니다. Y결선으로 했을 때는요. 그런데 두 번째, 델타 결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델타 결선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둘 사이의 선의 저항을 똑같이 3, 3, 3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얼마 될까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 3짜리가 있죠. 그 다음에 자, 하나는 이렇게 3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6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6옴이 되는 거예요. 3과 6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분에 곱하게 되면은 2옴이 되는 거예요. 2옴. 그러니까 Y결선으로 똑같은 저항을 Y결선으로 했을 때랑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 델타 결선의 저항이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등가 저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가 저항. 값을 같게 하고 싶다. 여기도 2옴이 아니라 여기도 내가 6옴으로 하고 싶다. 여기도 6옴으로. 6옴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그러면 각 저항을 몇 옴짜리로 해야 되느냐? 바로 Y에다가 3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9 하게 되면요. 9옴과 18옴짜리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합성 저항을 계산하게 되면 6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 5-3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임피던스 Y에서 3배를 해야 임피던스 델타가 된다. 어떻게? 등가 변환할 때.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지금 같잖아요. 그렇죠? 같은 값으로 하려면은 3배를 해야지 우리가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삼상교류의 전력 보겠습니다. 삼상교류의 전력을 그림과 같이 삼상 전력을 알고 싶은 부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여기 임피던스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뭐 예를 들어 전동기라고 하더라도 코일이 3덩어리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체 전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게 만약에 하나가 전력이 P만큼 소비됐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전체 전력 P 토탈은 당연히 3P가 될 겁니다. 그렇죠? 3P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쪽에 전류와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알게 된다면은 P는 V 삼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삼상 전력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삼상 전력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저 앞에서 우리가 단상 전력 계산할 때 단상 전력 P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했죠. 그런데 삼상 전력을 계산할 때는 P는 앞에 루트 3을 넣어서 루트 3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 6.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상이 된다고요. 지상이 되게 되면은 전류가 더 늦어서 역률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하게 됐을 때 역률이 얼마큼 더 좋아지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아니 뭐예요? 책에다가는 써놓고 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하지 마세요. 일단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뒤에 문제 풀 때만 그냥 한번 보여줄 테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기사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문제이지만 기능사에서는 잘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셨죠? 자, 7번에 이전력계법. 이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을 계산하게 되는데 삼상전력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력계. 이전력계라고 하는 거는 단상 전력계 몇 개? 2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W1이라고 하는 전력계와 W2라는 전력계를 사용하는데 전체 전력 그럼 P는 얼마냐? W1에서 지칭하는 전력 하나와 2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 끝! 이거 뭐 1도 아니죠. 1도 아니죠. 예를 들어 전력계 2개를 사용해서 하나는 400W가 나왔고요.
자, 또 하나는 900W가 나왔습니다. 전체 전력 얼마입니까? 그러면요,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요. 1300W. 끝. 이게 이전력 기법이에요. 물론 이제 기사에서 가게 되면 두 개의 크기에 따라서 역률이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기능사에서는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한번 지워보죠. 자. 네, 여기까지 지우고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칭 삼상교류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자, 삼상의 크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위상차가, 세타가 몇 도 차이 난다고 했습니까? 120도만큼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삼상교류라고 했었죠. 3번. 이번에 대칭 삼상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가 같을 경우 각 상간의 위상차는 얼마냐? 120도죠. 120도를 표현하는 거 3분의 2 파이 라디안. 왜냐? 3분의 2 곱하기 파이가 180이니까 이게 120을 나타내죠. 3번, Y결선의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상전압이 Y결선은 몇 배 차이예요? 루트 3배 차이가 나죠. 그쵸?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100 하게 되면요. 172V가 되겠네요. 173V. 10, 그냥 4번. YY 결선 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일 때 상전압은 약 어떻게 되는가? 선간전압이 200이에요. 그럼 상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나누기 루트 3 구하면 되겠죠. 115. 5번. 대칭 삼상교류의 성형결선에서 성형이 Y자 모양입니다. 성형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20일 때 상전압은 약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220일 때 상전압은요. 나누기 루트 3 계산하면 되죠. 127. 6번, 평형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 VL과 상전압 VP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이냐? 델타 결선에서는 VL과 선간전압과 VP, 상전압이 같다. 델타에서는 같죠. 7번, 평형 삼상 교류 회로에서 Y 결선할 때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선간전압은요, 루트 3에다가 상전압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이 되죠. 8번, 평형 삼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결선할 때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선전류는요, 루트 3, 상전류에다가 루트 3배한 것과 같아요. 그쵸? 델타 결선. 다음은 3번. 9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인 경우 선전류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자,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조금 더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델타 결선인데 여기 하나, 임피던스가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임피던스가 3개인 거래요. 자, 이때 흐르는 선전류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에요. 그럼 몇 옴이라는 거예요? 10옴이죠, 10옴. 자, 이때 상전압이 200V라고 합니다. 200V면은 선전류는 얼마일까요?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니까 10분의 200이니까 여기에 20A가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전류는 20A의 몇 배예요? 루트 3배니까 답은 IL 선전류는 루트 3의 20이 되겠습니다. 20 루트 3이죠. 20 루트 3. 답 3번. 10번. 선간 전압이 380V인 전원에 8 플러스 J6옴의 부하를 Y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부하가 임피던스가 있게 되는데 Y결선일 때 이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이래요. 그러니까 몇 옴짜리예요? 이게 10옴짜리라는 거죠. 자, 이때 선간전압이 380이래요. 380이면은 지금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 선전류, 뭐 상전류 똑같죠. 여기 흐르는 전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상전압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때 380 나누기 루트 3 하게 되면요. 220V 나오죠. 그럼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 하니까 22A가 될 겁니다. 답은 2번. 11번. 전압 220V 한상부하가 8 플러스 J6옴인 델타 회로의 선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앞에 거랑 어때요? 같게 되는 거죠? 앞에 거랑 같진 않죠. 여기 9번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그쵸? 자, 전압이 220V인 것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 상전류는요, 임피던스 분의 V, 10분의 220. 그러면 22A. 이때, 그럼 선전류는 루트 3배니까 22 루트 3이 되겠네요. 답은 2번. 12번. 대칭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위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상전류가 더 앞서게 됩니다. 즉 선전류가 더 늦게 돼요. 이런 건 하나 그냥 표시만 해두십시오. 13번.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 상전압,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델타 결선에서는요. 전압은 같죠. 전압은 같다. 그리고 전류가 얼마? 루트 3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14번. 델타 평형 회로에서 전압이 200V,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옴일 때 상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자, 상전류 그냥 임피던스 분의 전압 구하면 되겠죠.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3 플러스 J4니까 5죠. 그죠? 3, 4는 5. V가 200V. 40인가요? 그쵸? 답 2번. 5번, 15번.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 선전류가 40이고 선간전압이 220일 때 상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델타 결선 회로에서 이걸 하나 더 예를 들었죠. 선전류가 40이래요. 여기가 40이래요. 40A. 그러면은 상전류는 얼마큼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40을 뭘로 해요?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23A. 특이하게 푸네요. 16번. 델타 결선인 3상 유도전동기의 상전압과 상전류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200, 그 다음에 30A 있다. 이 3상 유도전동기의 선간전압과 선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델타 결선이니까 전압은 동일하고 전류만 루트 3배. 전압은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은 200V가 되고요. 전류는 30에다가 루트 3배. 답은 4번. 17번.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 상의 전류가 10A이고 각 상의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고 하면 전체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17번. 이거는 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네요. 델타 결선으로 될 때 하나, 둘, 셋. 자, 여기에서 문제가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몇 와트인가 물어보게 되면은 이것은 무슨 전력?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은 뭐에서? 저항에서 소비한 전력. 계산은 P는 I제곱의 R 혹은 뭐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도 되는데 I제곱의 R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류값도 알고 그 다음에 저항값도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류가 10A하고 저항이 4옴이니까 여기 하나에서 소비된 전력을 계산하게 되면은 I값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4 하게 되면 얼마예요? 400이죠. 400W.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00 곱하기 3은 1200W가 되죠. 4번. 18번.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면 각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는가? 자, 지금 등가로 환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등가. 그러면은 Y에서 델타로 갈 때 몇 배? 3배 해준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델타를 Y로 바꾼대요. 그럼 3분의 1배 하면 되는 거죠. 지금 10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배 하면은 4옴이죠. 3번. 19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가 Z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Y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Y에서 3배를 한 게 델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ZY에다가 3배를 한 게 Z 델타가 되게 되니까 ZY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분의 1 Z 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4번. 이거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하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조금 익어요. 그렇죠? 한 두 번째 볼 때는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번. 부하의 결선 방식에서 델타 결선에서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했을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저는 이런 문제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등가 변환이라고 하는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임피던스 그 3Y가 델타가 된다. 답 3번. 21번에 R 오민 저항 세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환산하면 한 상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답 1번. 델타에서 y로 갈 때는 y에서 델타 갈 때는 3배, 델타에서 y 갈 때는 3분의 1. 22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의 y 회로로부터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y에서 델타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요. 3배를 해주게 되죠. 임피던스를 3배를 해준다. 1번. 23번. 세변의 저항 RA, RB, RC가 15짜리인 Y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3배, 15 곱하기 3은 45ohm짜리로 만들어주면 되죠. 4번. 24번. 평형 3상 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3상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은 3배 곱하는 거죠. 답 3번. 25번. 평형 3상 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3상 회로 전체 소비 전력은 뭐 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3번, 3P. 26번. 전압 220V, 전류 10A, 역률 0.8인 3상 전동기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전압 전류를 알았을 때는요. 3상 소비 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루트 3 전압이 220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8이죠. 0.8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답은 3048, 3kW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죠? 답 2번. 27번. 선간전압 13200V, 선전류가 800, 역률이 80%일 때 부하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 계산할 때 이게 3상입니까? 단상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13200V가 되면요. 3상이 되는 겁니다. 3상. 여러분 380 합쳐서 높게 되면요. 그냥 3상으로 계산하세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13200 곱하기 전류가 800 곱하기 역률이 0.8 계산할 수 있죠. 28번. 어떤 3상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 선전류가 25, 3상 전력이 7kW였다. 이때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역률은 루트 3 VI분의 P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쵸? P 값이 7000이라고 하고요. 7kW니까 루트 3하고 V가 200이고요. 전류가 25라고 하네요. 그쵸? 계산하면 되겠죠. 0.8 나오겠네요. 29번. 역률이 0.8, 유효 전력이 4000kW인 부하의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물음표 해두십시오. 물음표. 아까 이제 역률 계산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자, 이거 계산하는 콘덴서의 용량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P 이렇게 계산하고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 이거는 뭐냐? 세타 여기서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개선하기 전에 역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이 됩니다. 여기서 P 값은요. P 값은 유효 전력이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거 괜히 이거 한 문제 알려고 하다가 다른 문제 많은 쉬운 문제들을 놓칠까봐 그래요. 제가 이거는 물음표 해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보고 야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라고 할 때 그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P 값이 얼마냐면은 유효 전력이 4000이 되게 됩니다. 4000. 하나 둘 셋 400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개선 전의 역률이 0.8이에요. 0.8. 코사인이 0.8이면요 사인이 0.6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제곱했을 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선 후의 역률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2가 여기가 그 0이잖아요. 역률이 100%니까. 그러면 0이면은 1인데 여기를 0 하면은 그냥 여기는 0이 됩니다. 계산하게 되죠. 4000 곱하기 0.8분의 0.6 계산하게 되면은 3000이 됩니다. 콘덴서의 용량은 3000이 나오게 됩니다. 답 2번이죠. 30번. 3상 교류 회로의 두 개의 전력계 W1, W2로 측정하였을 때 지식값이 P1, P2라고 하면 3상 전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게 되는가? 자, 이 전력계법이죠. 전력계 두 개 가지고 계산하는 거. 전체 전력은 어떻게 돼요? P1의 값에 P2의 값 더한다. 31번. 이 전력계법으로 3상 전력을 측정할 때 지식값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개를 더하면 된다. 200에다가 200이라면은 두 개가 400이 된다. 다음에
32번. 이전력계법으로 삼상전력을 측정하였더니 전력계의 지지값이 450, 450이었다. 이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450에다가 450을 더하면 된다. 그럼 얼마? 900이 된다. 이렇게 답 2번으로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삼상교류회로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성간전압과 상전압과의 관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의외로 이전력계법 이런 거는 쉬우니까 간단하게 넘겨가시는데 전력 계산하는 거, 단상이랑 삼상 계산할 때 뭐 루트 3을 하는지 그냥 VI 코사인 세타만 계산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